새해가 되니까 저 스튜디오도 말끔하게 새 난양을 잘 했습니다. 기분이 좋죠? 네, 아주 좋습니다. 너무 꽃들도 화사하고 이쁘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색단장해 주셔서. 예. 네. 새해를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계획도 세우는데 정 박사도 좋은 계획을 세우셨죠? 아, 저는 매해 계획이 똑같습니다. 다이어트죠, 물론 올해도요. 네, 박사님은 어떤 계획 세우고 계세요? 저도 이번에는 좀 내 시간이 있었으면 싶은데 그게 뜻대로 될 것 같지가 잘 않습니다. 네. 예. 이제 해가 바뀌면 누구나 다 하는 마음다짐이 있습니다. 금연, 절주, 운동, 또 다이어트, 그렇죠. 정 박사처럼. 네. 그런데도 이 고약한 생활 습관병이 이게 잘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정말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 적수라고 왔는데 오늘은 그 점을 여러분과 함께 중점적으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생활 습관을 고치면 건강이 보인다. 바른 건강법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신개념 생활 습관 개선 프로젝트. 알아야 산다. 여보 왜 이래? 어딘가 이상해 보이는 세 사람.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주말 오후 친구와의 만남을 위해 외출 준비를 하는 30대 골드미스 창피해 씨. 대체 주말에 얼마 만에 쉬어보는 거야? 아? 아, 배. 아, 또 시작이네. 뭐야? 얼굴도 왜 이렇게 칙칙해? 화장빨도 안 받. 이게 뭐야? 최근 심해진 생리통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창피해 씨. 그녀의 유일한 해결법은 바로 진통제를 먹는 것이었다. 야, 잘 지냈어?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너는 점점 더 예뻐지니. 역시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은 달라. 법이 뭐야? 나 요새 요가 다니잖아. 자, 너 이거 먹어볼래? 요새 내가 먹는 웜에3라는 건데 오메3? 이거 완전 좋아. 오메 아주 한 보따리를 싸우셨네. 이게 대체 몇 개야? 완전 약장사 수준인데. 어휴. 왜 그래? 배. 어디 아파? 나 그날이야. 요새 왜 이렇게 생리통이 심하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야? 차라리 요 앞에 산부인과 가보는 게 어때? 요즘은 미스들도 많이 다닌다던데. 얘는 야, 다 큰 처녀가 어떻게 산부인과를 가냐? 창피하게. 너 같은 애 엄마 나가는 거지. 난 됐다 야. 야, 그러지 말고 우리 맛있는 거를 먹자. 저기요. 배. 왜 그래? 괜찮아? 고객님, 이 차가 말이죠. 가격 대비 성능이 아주 끝내줍니다. 완전 강추입니다. 이거 한번 타보시겠어요? 우선 한번 타보시겠어요? 타보시면 승차감이 다릅니다. 자동차 세일즈 10년 차인 40대 나과신 씨. 열정과 패기로 똘똘 뭉친 그는 넉살 좋은 성격 덕분에 실적도 좋아 늘 주변의 부러움을 받곤 했었는데 여기 있는 차들도 좋고 여기 있는 차들도 좋지만 어째 뭐가 좀 이상하다. 오늘 상태가 영 아닌 것 같은데. 어휴, 추운 겨울에 무슨 땀을 그렇게 흘린대. 어라라, 눈까지. 이봐, 괜찮아. 정신 좀 차려. 어우, 저 감이 뭐야, 어제 또 술 마신겨? 아이고, 한심하다. 유난히 술자리가 잦은 나과신 씨. 다음 날이면 심한 숙취로 업무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인데 예예 고객님 예 제가 이따가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야, 너는 쉬는 날인데도 고객님 만나러 가냐? 열정이 대단하다. 야, 너 근데 어디 아파?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 아우 어제 너무 달린 것 같아. 아우 피곤하다. 아이고, 자랑이다, 자랑이야. 또? 너 맨날 그렇게 술을 마셔대냐? 야, 조심해. 술은 업무의 연장이라고. 술은 업무의 연장. 빨리 해장하고 오늘 밤에도 제대로 마셔야지. 장하다, 장해. 오늘은 또 얼마나 마시려고 그러시나? 아이고, 깜짝이야. 이거 어제 또 한 건 했구만. 다녀올게. 그냥 가려고? 밥은? 생각 없다.
속 아파. 술 좀 적당히 마셔. 어젠 또 얼마나 마신 거야? 이참에 병원에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자. 병원이라니! 병원이라니! 이날 이때까지 감기 한 번 걸려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나는 건강 빼면 신체야! 간다. 자기야! 이봐, 왜 이래? 큰 소리 탕탕 치더니 이거 아무래도 이상한데? 나가신 씨, 기운 좀 내보라고요. 아이고 이거 큰일이야. 여보! 여보 왜 이래? 여보! 냄새. 이 윤감탱이. 윤감! 또 방바닥에다 오줌 쌌어? 응? 그냥. 아니 뭐라는겨? 내가 뭐를 싸? 70대 또 깜빡씨. 아니 할머니야말로 왜 이렇게 여기다 죄다 물을 쏟은겨? 무슨 물이야? 딱 봐도 이 윤감탱이 오줌이구만. 언제부턴가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또 깜빡씨. 반복되는 그의 행동에 이들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만 간다. 윤감 또 뭐하는겨? 응? 아유 배고파 밥 줘. 아니 대체 밥은 언제 주는겨? 뭔 소리야? 밥 방금 먹었잖여. 아 내가 언제? 아이 이놈의 알망구가 그냥 집에서 밥은 안 하고 뭐 하는 게 이게? 원래 밥 먹었다니까. 이 윤감탱이가 또 생사람 잡고 자빠졌네. 당신 요새 깜빡깜빡 하는 것이 그 수상여. 이참에 병원에 그 건강검진 한번 받으러 가자고. 그래, 병원 가는 게 상책이야. 늘 병원이 두렵고 불편하기만 한 또 깜빡씨. 아내의 제안을 거절해버리고 마는데 윤감? 가만 있어봐. 이게 뭔 소리야? 소리? 아니 무슨 소리가 나는데 그려? 아이고 윤감! 엄마 배고파. 결국 급히 병원으로 실려온 창피해 나과신 또 깜빡씨. 과연 이들은 어떤 실수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된 것일까? 네, 세 사람 모두 공통적인 실수로 병원에 실려왔다고 하는데, 글쎄 왜 실려왔는지 오늘따라 저는 감이 잘 안 오는데 박사님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건강하다고 믿고는 있지만 네. 실제로 우리 건강보험공단의 결과를 보면 62.5%가 네.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아마 그게 문제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쓰러졌을까요? 네, 이들이 왜 쓰러졌는지 오늘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건강증진센터 이상현 교수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도대체 왜 이분들이 쓰러졌을까요? 지금 세 분이 쓰러진 게 원인이 다 틀리신 것 같아요. 한 분은 이게 하복부 통증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쓰러졌고 또 한 분은 간염에 걸리시는 것 같은 느낌 들고 또 한 분은 또 진행된 치매 때문에 병원에 실려 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공통점은 뭐 노래도 있죠. 난 괜찮아. 그리고 어떤 건강에 대해서 너무 대범한 것이 문제가 아닌가. 설마 내가.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에 대해서는 대범함보다는 좀 건강에 대한 건강검진을 조금 안 아플 때도 받아가면서 하는 어떤 세심함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미리미리 어떤 그런 세심함을 갖고서 건강을 대했다면은 이렇게 마지막 장면처럼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났습니다. 예. 예. 쌤 이제는 질병을 치료하는 시대에서 이제 좀 예방을 해야 된다. 아마 이래서 건강 검진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조기 검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건강 검진을 받아야겠다 하는 이야기를 선생님 좀 강조를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건강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 던졌을 때 난 건강합니다. 바로 그때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질병이 있으면 당연히 어떤 증세가 당연히 있겠거니 생각하시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죠. 많은 질환들이 사실은 어떤 증세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건강, 오히려 증세가 있을 때는 건강검진을 받기보다는 진료를 받아야 될 때고 있고요.
나 스스로 건강하다. 나 이 정도면 건강해. 그럴 때만이 오히려 건강 검진을 받아야 될 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전혀 증상이 없는데 저희가 이제 검진을 하게 되면 어떤 질환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뭐 건강 검진 여러 가지 발견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가 가장 초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돌아다니는 혈관 건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혈관 건강을 알아보는, 즉 심혈관 질환이 생길 위험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이 혈관 건강 검사가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런 것이 이제 고혈압이나 뭐 당뇨, 고지혈증 그런 것들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제일 걱정하시는 암 검진이죠. 그래서 암 검진 같은 경우에 암을 발생 어떻게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조기 검진으로 미리 발견한다면은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좀 검진에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실정의 형편에 맞게 또 자기 건강 상태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 점도 좀 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국가에서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었죠. 검진에도 국가건강검진 옛날에는 이제 전에는 검사 위주로 간단하게 했다고 해서 많이 외면받은 것도 사실인데 최근에는 국가건강검진이 이제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국가검진에는 크게 보면 일반 건강검진과 암 검진을 나눌 수 있는데 일반 건강검진이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심혈관계 어떤 질환을 찾아내는 그런 그 검진인 반면에 암 검진은 우리나라 흔한 암들이 뭐 위암이라든지 대장암, 또 간암, 또 여성들에는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같은 그런 5대 암, 그거는 건강 검진을 하는 것이 이제 암 검진이 구성되죠. 근데 최근에 2007년도부터는 거기에 또 다른 것이 더 들어갔는데 생애 전환기 검진이라고 하죠. 우리 몸이 건강이 이제 주로 깨지는 시기가 변화되는 시기들 될 텐데 20, 30대 때 건강하다가 40대 되면 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연령 40세 하는 그 연령이 있고 또 하나는 또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미리미리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은 66세 건강검진. 그때는 생애 전환기 검진인데 그때는 굉장히 좀 자세하게 검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체뿐만 아니라 또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나 우울증 검사도 하게 되고 생활 습관 상태를 다 보게도 되고 또 암 검진도 비용도 안 들이면서 검사도 했기 때문에 이 생애정형 검진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또 이런 국가에서 하는 검진은 비용도 안 들고 또 든다 하더라도 본인 부담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개인 종합 검진은 국가검진에서 빠진 검사들, 뭐 갑상선 검사라든지 초음파, CT 검사들을 할 수 있는데 비용이 좀 든다는 것이 문제될 수 있겠죠. 방금 가격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건강검진이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자, 뭐 개인 부담 한 10만 원서부터 시작해서 1,0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건강검진도 있고 비쌀수록 더 좋은 검진인가요? 건강검진 여러 가지 요새 뭐 CT나 MRI 또 요새는 뭐 몸속에 어디 암이 숨어 있나 보는 펫CT 검진 그런 것도 있죠. 근데 본인이 어떤 가거력이나 가족력이 있다면은 그런 것이 필요한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 이런 분들 계세요. 건강검진 오셔가지고 나 펫CT만 좀 찍어보겠다고. 그래서 다른 검진은 해보셨어요? 다른 기본 검사 안 해봤다고. 그럼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펫CT 하나로 모든 검사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펫CT를 통해서 조기 위암이나 조기 대장암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그런 경우는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이 필요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인 검사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의료진과 상의해서 추가적인 검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나에게 맞는 그런 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건강검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들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준비된 화면 함께 보시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 건강검진. 무턱대고 받는 검사는 이제 그만. 검사 제대로 알고 받자. 혈액은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며 노폐물을 운반하는데 혈액 검사를 통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모든 장기에 관련된 질환 중에 혈액이 가장 검사하기가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모든 질환에서 혈액으로 미리 선별 검사를 한다거나 미리 좀 알 수 있다거나 이런 거를 발견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질환에서 혈액으로 이상 소견이 어느 정도는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감지하는 데 있어서 혈액은 아주 중요한 검사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채취한 혈액은 혈구와 혈장으로 분리해 정밀 검사를 시행하는데 혈구로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등 혈액의 성분을 알 수 있고 혈청으로는 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등의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질환은 다양합니다.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당뇨병인 경우에는 8시간의 금식을 통해서 혈당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당화 혈색소, 헤모글로빈 A1C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당뇨병을 확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만과 대사 증후군 환자가 증가하면서 콜레스테롤 혈증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역시 공복 후 혈액 검사를 통해서 콜레스테롤 혈증을 확진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엔 혈액 검사로 암 진단이 가능한데 이때 암세포에 의해 생성되는 종양 표지자를 측정한다. 암 표지자 검사는 암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건데 정확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암 표지자가 증가되어 있을 경우에 암 표지자뿐만이 아니고 어떤 다른 염증이라든지 추가적인 정보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혈액 검사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대장 내시경이나 또는 복부 초음파 같은 또는 골반 초음파 같은 다른 우리가 수단을 사용해서 검진을 하기 때문에 그때 유용하게 이제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종양 표지자가 높게 나오면 정밀 검사가 필요하며 암 진단 후 치료 효과를 추적하는 데도 유용하다. 소변은 우리 몸에 각종 색소와 노폐물이 들어있는 중요한 정보원으로 중간요를 받아 소변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채취한 소변은 현미경을 통해 요도와 전립선, 방광과 신장 등의 염증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때 신장 기능의 이상 여부를 알 수 있는 요단백, 당뇨병을 진단하는 요당뇨, 그리고 요침사와 요잠혈 등을 측정해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게 된다. 소변 검사는 현미경 상에서 적혈구가 발견되거나 또는 원축, 크리스탈이 발견되거나 세균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향후 초음파 검사로 콩팥의 기능이나 이상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요로관계의 조영술, 또 나아가서는 신장 생검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소변 검사에 이상이 나오는 경우에는 일정 주간의 기간을 두고 소변 검사를 다시 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소변에 시험지를 담가 나타나는 색의 변화를 보고 단백뇨나 당뇨 등을 진단할 수도 있다. 초음파 검사는 산모와 태아에게도 안전한 검사로 짧은 파장을 이용해 간, 담낭, 췌장, 신장, 비장 등 상복부 장기의 질병이나 이상 유무를 진단할 수 있는데 한국인들은 이제 소화기 쪽에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간암뿐만이 아니고 또는 담낭의 염증, 담석, 그리고 콩팥에 있는 결석이나 물혹 같은 것의 여부를 모두 알 수 있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상복부에 통증이 있거나 소화가 안 될 때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고 갑상선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여성은 유방과 자궁 질환을, 남성은 전립선 질환 등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 나에게 필요한 건강검진, 이제부터 알고 받자. 네, 건강검진을 통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검사 진짜 알고 받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점점 듭니다. 네, 수장님, 그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받아야 될 그런 검사들을 한번 다시 정리 좀 해주세요. 연령대별로 이제 건강관리가 다 틀려질 것 같아요. 20, 30대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보다는 본인 생활 습관을 좀 다시 한번 바꿔야 될 그 시기 아닌가 생각 들어요. 그때 담배도 안 배웠으면 참 좋겠는데 혹시 담배를 배웠다면 그때 담배를 끊는 습관, 또 술이 너무 과음하는 습관이었다면 그때 절주하는 습관들을 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건강검진보다는 그런 식의 건강관리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근데 40대 되면 조금씩 몸이 조금 힘들어지죠. 그때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혈관 건강을 보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꼭 보고 또 기본 암 검진도 필요할 텐데 50대 되면 요새 식생활 습관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참 대장암들이 참 많죠. 그러다가 대장 검사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세가 들어서 한 60대쯤 되면 이제
골다공증, 특히 여성분들한테 참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골다공증 검사를 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서 몸에서 가장 큰 기본적인 것 골격이 뼈기 때문에 골다공증 검사가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검진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상당히 널리 알려진 것 같은데 문제는 너무 이제 번거롭고 돈도 들고 거기다 또 복잡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굶어라, 뭐 설사약을 예. 먹어라. 예. 그래도 선생님 그거는 꼭 필요하다 하는 걸 우리 시청자들이 좀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어떤 분들은 그러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아, 나 굶지만 않으면 건강검진 받겠다 그런 그렇죠. 분들 계시는데 특히나 또 대장 검사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좀 복잡하죠. 근데 우리가 그 건강검진을 해서 공복 혈당을 체크한다든지 아니면 고지혈증을 체크한다든지 네. 그런 거 체크할 때는 아무래도 빈속에 정확한 검사를 필요하기 때문에 공복 유지하는 게 좋겠고요. 특히 대장 검사 같은 경우는 대장을 깨끗이 봐야 되기 때문에 대장을 미리 장 청소를 해야 되죠. 장 청소를 깨끗이 한 상태에서 봐야지 깨끗한 대장 전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지만 그래도 그런 사전 검사 준비를 하시는 것이 꼭 필요할 것 해야 같습니다. 네. 네, 사전검사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군요. 아, 수장님, 근데요, 왜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보면 다 정상으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 괜히 받은 괜히 거 했다. 아니야? 아, 아깝다. 이런 예. 생각을 하게 될 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건강 검진 받고 나서 많은 분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아, 나 건강 면허증 받았으니까 이제 난 건강해라고 생각하시는데 간혹가다 체중 감소라든지 어떤 증세가 있는데 실제 그런 얘기는 말씀 안 하시고 건강검진 받으신 다음에 검진 결과 정상 나오면 아, 난 괜찮구나. 그러시다가 이제 병을 키우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정상이 나왔다 하더라도 어떤 증세가 있으시다면은 그 건강검진 결과 가지고 의사 만나서 이 건강검진 결과는 이 정도 나왔는데 내 상태가 어떤 추가적 검사가 필요 없는지 상담하시는 거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검사 결과가 전부가 아닌데 그걸 가지고 환자들은 일비하는 네, 맞습니다. 경우가 네, 있거든요. 네. 그래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검진 이 결과를 보면은 너무 복잡해요. 의사인 저도 잘 예, 모르겠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좀 어디를 중점적으로 꼭 보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좀 주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진에 뭐 숫자들이 아무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굉장히 복잡하고 저한데 그걸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결국 고혈압, 혈당 또 고지혈증 관련된 수치는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고지혈증은 조금 헷갈리신 부분들인데 어떤 콜레스테롤은 높은 게 좋고 어떤 콜레스테롤은 낮은 게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우리 HDL 콜레스테롤 가지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조금 높은 것이 건강에 좋은 것이고 다른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같은 건 좀 낮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근데 결과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딱 나오면 좋을 텐데 정상과 질환 사이에 경계치 검사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의사 선생님도 뭐 조금 이상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지 잘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는데 경계치 검사라 결과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약이 필요하다나 그렇지는 않은데 아, 이 경계치 검사 결과가 앞으로 내 건강 관리에서 어떤 이제 생활 습관도 좀 바꿔야 되고 좀 더 건강한 쪽으로 돌려야 되는 어떤 건강 신호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건강검진 결과표를요, 가끔은 뭐 보관할 때도 있지만 그냥 또 무심코 그냥 버릴 때도 있고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건강검진표는 저는 집문서처럼 보관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아, 네. 건강검진이라는 것이 어떤 일회성 검사보다는 이전 결과 비교해 보면서 하는 것이 가장 그분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곳에서 검사를 계속적으로 받는 것이 가장 좋겠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되죠. 그러면 이전에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를 가지고 항상 검진을 받는다든지 진료를 받는다든지 하면 이전과 비교해서 또 추가적 검사라든지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무서운 생활 습관비라는 게 자각 증상이 없으니까 환자들은 까맣게 모르고 지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시한폭탄을 안고 지나는 듯한 이런 아슬아슬한 느낌을 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조기 검진이 꼭 필요한데 지금 전문가로서 이것만은 꼭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주세요. 그 해가 바뀔 때마다 거울을 보게 되면 또 흰머리도 난 것 같기도 하고 주름살도 좀 생긴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은 우리 몸 안에 주름살이 생겼지 않나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몸 안에 주름살을 보는 것, 알아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건강검진이라 생각됩니다. 네. 건강검진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 가장 중요하겠죠.
예. 네, 오늘 건강검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이상현 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면 항상 계획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으시겠지만 여러분 올해는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게 됩니다. 본인뿐만 아니고 가족의 건강까지도 철저히 좀 챙겨주시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바쁘게 지내다 보면 꼭 이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새해 건강검진을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기억하기 쉽게 생일이나 뭐 기념일 이런 날 검진의 날로 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검진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매년 정기적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